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승일 후보께서는 진상열 후보의 답변에 대해 30초 동안 보충 질문과 반론을 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일로에 인산 철학에 품바 기념관을 설치해서 일로에 관광이 오면은 해상 백록을 둘러보고 품바 기념관을 보면서 옛날에 아무랬던 60년대의 기운을 그걸 삼아서 문화 관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만은 품바는 품바 기념관하고 해상 방주하고 연계해서 관광지로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품바는 그냥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는 문화로 관광으로 분리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류 해상 백년지가 8월, 9월 한여름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품바 문화기념관하고 거기다가 또 해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온 가족이 주말이나 주중이나 가족 전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만들면 좋겠죠. 근데 품바를 작가가 김시라입니다. 용산 이구에 사시는 분인데 김시라 씨하고 품바 기념관하고는 연방주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저는. 방금 제가 물어본 것은 품바가 아니었는데 제한 시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호토론 이번에는 기호 6번 진상열 후보께 1분 동안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상열 후보 기호 2번 김철주 후보에게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김철주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한미 FTA 6기 국복에 대한 대책에서 축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고 한우 특구를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축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실 것이며 어떠한 곳에서 한우 특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진상열 후보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됨으로써 축정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만 약 쇠고기나 돼지고기에서 약 7천억 원 정도 15년 내에 15년 관세가 철폐될 때까지는 약 우리 농민들에게 7천억에 달한 많은 액수의 지금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축산 농민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료값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을 맡게 된다면 제가 도의원 때 농수산 환경위원회에서 활락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지금 사료가 주사료고 저희들이 볏짚이라든가 다른 풀이라든가 이런 저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사료 비율을 대폭 늘려가지고 이 생산 원가를 낮추지 않으면 경쟁력이 갖추지 않기 때문에 저사료 비율을 높이고 주사료 비율을 낮춰서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사료 재배 지역 확대 및 품종 확대 또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좀 지원해서 축산 농가에게 큰 사료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우 특구 단지 조성은 지금 한평과 장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 특구 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시설물에 대한 50% 국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무안군은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우리 무안군 축산의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설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열 후보 앞으로 30초 동안 보충 질문이나
반론을 펴실 수 있습니다. 네. 김철주 후보 역시 이에 관해 1분 30초 이내에서 제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무안군에는 가장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우 특구를 지정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지역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구단지는 우리 국외연맹 중에 어디가 아니고 무안군 전체가 한우 특구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무안군 전체 어느 지역에서 한우를 기르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안군 전체를 말씀해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다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한우 사육수가 지금은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나주 다음에 무안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생활 할 때도 빨리 우리 무안군이 한우 특구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하고 말씀도 나눴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무안군이 한우 특구로 지정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군정을 맡게 되면은 각고의 노력을 또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무안군이 한우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음으로써 우리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안군 전체 진행을 토론에 있어서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호토론 이번에는 기호 2번 김철주 후보께 질문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주 후보, 기호 4번 김호산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호산 후보님이 우리 무안 입소돼지 도심대생 전략에 대해서 우리 무안군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서로 뜻을 맞춰서 예산확보, 중앙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셨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김호산 후보님께서는 통합진보당 후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국회의원 후보는 민주통합당과 무소속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미 FTA 발효로 한국 농업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무안군 농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피해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일을 못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무소속 군수, 또 한나라당 소속의 민주당 군수, 이런 당이 차이가 있으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고 마음이 있으면 무안군을 사랑하고 무안국민을 사랑하고 무안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당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의 정강정책, 민주당의 정강정책, 지금은 많이 비슷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안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도외시하고 등을 돌리고, 이것은 무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농업과 관련해서 FTA, 지금 한EU FTA는 양동 산업이나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 피해가 왔지만, 한미 FTA는 1,500가지가 넘는 농산물 전체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 12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별 조직을 빨리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갈 수 있는 기초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됩니다. 저는 고구마에서 토글토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 최고의 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우든 쌀이든
우리 무안의 최고의 브랜드 경쟁력을 갖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호산 후보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대다수 무안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우리 무안군이 어찌됐든지 국회의원과 군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무안 국민들이 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지금 금년 양파 가격이 지금 걱정입니다. 조선 양파 지금 포장 거래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을 두 가지 하신 거죠? 아니요, 드리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조선종 양파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대답을 당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저기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에 관계없이 저는 무한 농민과 무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태도에는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선종 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조은창고에 약 70만 개의 장년산 양파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자마자 농협과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 양파와 관계된 생산자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으겠습니다. 모아서 행정이 그동안 농협과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농협이 그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재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조선 양파의 일부를 저는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순회해서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군수가 나서서 발벗고 농협조합장님들 다 모이시라고 얘기하고 양파 산업 관계자들을 다 모으고 농민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두 후보 상업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김호선 후보께 1분 동안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선 후보, 기호 7번 양승일 후보에게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양승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공사하는 자리고 서비스하는 자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인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무안군에도 산재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의 입장은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규직에 준하는 이 같은 일에 같은 직종이면 저는 같은 처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 후보님께서는 혹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똑같이 근무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그 차별 때문에 엄청난 정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직자보다도 이 비정규직이 훨씬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또 반면에 공직자들은 공직 세선을 해가지고 또 주인의식이 지금까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공직자가 주인의식이 있어야만이 나라가 발전이 있고 국가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보다도 훨씬 비정규직 인원들이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군수가 된다면은 비정규직을 제도화, 시험을 시켜서 제도화 시켜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공적상을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호선 후보, 앞으로 30초 동안 보충 질문이나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양승일 후보 역시 이에 관해 1분 30초 이내에서 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호선 후보, 질문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2년 근무하면 그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
그럼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채용 시험을 통해서 그 등용되어지는 것이 관례인데 2년이 지나서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 지자체장의 선심성 특혜 의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 아니고,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은 그에 준해서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준해서 무조건 그 정의를 만들어야지 무조건적으로 기한만 지나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내에서도 공무 사기라든가 검증 모두 총괄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당한 사람만 이렇게 정규직 만들어야지 비정규직 입사해가지고 무조건 2년 되었다고 그걸 지금 만드는 그런 말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상호토론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의 형식과 방법은 모두 무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맡아서 만들고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자가 질문할 대상자를 자유롭게 지정해서 토론을 벌이는 자유토론인데요. 각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먼저 기호 6번 진상열 후보,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주제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그럼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토대 구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법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남부 채소 농협의 경험과 교육은 협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공익과 사익협동조합 간의 목적이 다른데 협업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대안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성들이 권력을 쥐고 주인을 농락하는 현실을 주인의 권리와 능력으로 갈아엎어 바로 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 후보자님께서는 주인이 머슴이 되고자 하는 꼭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업의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우수 시종자를 확보하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종자도 대부분 일본 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고구마 종자도 대부분 일본 종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에 대한 이 기준을 맞춰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강진 한우나 한평 한우나 다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농산물이나 다른 한우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빨리 시종자를 개량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양파 한다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처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키워내는 그런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서남부 채소농협과 그 양파 관련해서 협력 관련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동안 행정이 그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농협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내지는 그 크게 관리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그 깊은 관계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는 농민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과일 생산이 우려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이 나서고 농협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설적인 농산업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주인과 머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이 공직자는 공복이고 머슴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봉사정신을 강조한 것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열 후보께서는 앞으로 30초 동안 보충 질문이나 반론을 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산 후보 또한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해 1분 30초 이내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열 후보 시작해주시죠. 예, 행정은 국부 행정이 우선입니다. 중앙 행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재화를 획득하고 취득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행정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진성열 후보님의 그 의견에, 고견에 동의를 하고요. 행정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공익에 기초해야 함도 분명합니다. 공익적이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 지금 목에 힘을 줬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목에 힘주더라.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에서 국민과 공무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공익을 담당하는 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한층 낮아지고, 한층 문턱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항상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내면 잘 안 되는 얘기부터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이 농산업 발전이든 아니면 상공업 발전이든 간에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도청과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진행되는 1대1 상호토론. 이번에는 기호 2번 김철주 후보께 1분 동안 자유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주 후보, 어떤 후보를 선택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승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민주당 경선을 하시다가 고민 끝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 틈바구니에서 무소속 후보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하여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간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지금 무소속으로 나서 선전하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1차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4명 중에 1명은 공천을 받을 것이고 3명은 못 받을 건데 불복하는 일이 없이 하자고 해서 전부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화도 꼭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의한 또 우리 김철주 의원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이 정치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통합민주당이 진정 민주당인가 아니면 도로 열린당인가 오히려 대묻고 싶습니다. 자기들만 장치로 두려움이 서고 싶은 생각이 없고 국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철주 후보님께서도 정치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철주 후보님은 민주당에서 열린당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다시 통합당으로 다시 가게 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30년간 민주당을 지켜왔지 한 번도 다른 당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탈당한 이유는 당이 잘 못하기 때문에 당을 저는 볼 수는 없고 그래서 탈당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심판해서 제가 무소속 당되면은 통합민주당이 잘못되는 것을 명령 박히기 위해서 제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양승일 후보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시간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당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토론회가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식상하실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건설과 남학 신도시 이익 환수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간 또 계층 간 불신과 불만이 아주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계시는 우리 양승일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그 지역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두 바른 도시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서로 손 내밀고 내인성 부여잡고 지역 발전에 경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학 개발할 수 있게 대해서는 우리가 후보자가 알가 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서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도 해줄 수 있는 그걸 전달하고 또 국민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과연 이 4,800이라는 돈을 환수해가지고 저는 내가 환수된다 하면은 거기에 60%는 남학지구 개발 입김에다가 붙여서 남학 신도시가 개발되도록 하고 40%는 우리 무안군을 가져와서 고루 배분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건을 맞추는데 저는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해도 됩니까?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네, 두 분 후보자들 상호토론 잘 들었습니다. 질문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진행되는 1대1 상호토론. 이번에는 기호 4번 김호상 후보 순서입니다. 김호상 후보,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1분 동안 질문해 주시죠. 네. 김철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민주당의 호남 그 여당으로서의 민주당 정서에 기대려는 그 김철주 후보의 이 발상에 대해서 구태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실시된 그 민주통합당 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경선이 정책과 공약이 오간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 간의 조직, 혈연, 학연, 지원 동원한 동원선거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런데 김 후보께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표명하고 저희들하고 협약도 했는데 최근에 금품살포 혐의로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 자택, 처가댁까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제가 민주당의 정세에만 기대가지고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자질은 없이 당 바람으로만 군수가 되려고 한다. 아마 그러한 오해를 하신다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민주당을 선호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피와 땀과 정성으로 우리 민주당을 키워오셨고 같은 정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당히 무한군수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러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하니까 마타도가 유행을 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희 약국에 경선 과정에서 약 25,000원짜리 하나를 공짜로 누가 줬다. 그에 제보돼서 약국에 와서 그런 약이 있는 것이냐 그걸 확인해 갖고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자택은 아무지도 않았고 압수수색이 당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사실이냐? 그걸 유포하고 다니고 그것을 우리로 말을 만들고 그것이 김철주가 무슨 크게 선거법을 위배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김영삼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제 모토로 삼고 있으며 저는 그 판단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이 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받들어 모시고 애당하시는 당원 동지들을 모시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호선 후보께서는 앞으로 30초 동안 보충 질문이나 반론을 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주 후보 또한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해 1분 30초 이내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김호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악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그 보좌관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쓴 것이 아니라 문자 발송, 부적절한 문자 발송했다는 이유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나 김 후보 측근들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허무맹랑한 말씀이고 당연히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은 후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법적인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코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정말로 깨끗하게 준법 정신으로 이 선거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간에 많은 위험죄가 날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잘 아실 거고 또 이런 문제는 정책 토론을 하는 이런 토론장에서보다는 그럼 사법부에서 갈려질 일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청자나 유권자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인신 공격성 이런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는 기호 7번 양승일 후보께 1분 동안 자유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승일 후보, 질문할 후보자를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죠. 김철주 의원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김철주 후보께서는 지난 2010년 3월 12일 날 오후 2시에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무한구주 출마 선언하시면서 하루빨리 기업도시 문제를 백지화해라. 새로운 무한 발전의 신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백지화 선언 이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지화 선언 이후에 어떤 기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처음과 끝을 자르고 가운데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백지화 해라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기업도시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성과가 없다면 분명히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도 무한 기업도시를 반대하신 분은 없다. 그러나 진행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고 설왕설래가 되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될 때는 백지화를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기업도시 자체를 백지화해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무안군은 기업도시가 됐든 국가산단이 됐든 지방산단이 됐든 많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 명칭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군 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산단이 됐든 국가산단이 됐든 이러한 산단을 위치해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 무안군에 들어와서 앞으로 향후 우리 무안 국민들의 소득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공정을 펼치는데 힘을 합치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철주 의원님이 제가 물어보는 본질에 어긋나서 동문서답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때 백지화하고 무한 발전 신동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신동력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국가산단도 될 수 있고 지방산단도 될 수 있고 다른 기업들이 몰려와서 우리 지역 우리 국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신성장 동력이니 특별하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기업도시가 처음 애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를 다 우리 국민은 열망하고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기업도시를 진행해 오면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내적인 금융불안이라든가 경제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겹치기 때문에 계획대로 못된 것 때문에 이제까지 기업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해온 많은 분들이 오해도 받고 그 자기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아도 못 듣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놓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맡게 된다면은 기업도시 문제는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기업도시의 형태가 됐든 국가산단의 형태가 됐든 지방산단의 형태가 됐든 많은 기업들이 우리 무안군에 올려와서 우리 무안군 소대국 신성장 동력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군정을 확실히 배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네. 무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무안군수 보궐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토론회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과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은 무안 품바 보존회, 지난 2월에 개관한 오승우 미술관, 연산업축제 등 유형, 무형의 문화자산들이 산재해 있지요. 하지만 체계적인 문화산업 육성이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자산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김철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무안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또 접근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득이 높아가고 또 많은 지역 또 주위 환경들이 변함에 따라서 문화가 곧 우리 삶의 질을 척도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한 부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품바 보존이라든가 오승우 미술관 또 연산업축제 이런 것들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우 미술관은 저도 가끔 머리가 아플 때는 한 번씩 가봅니다만은 너무 찾는 사람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가족 여러분들과 많은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무안군민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연산업축제는 이제 해산백년지에서 조금 그 형태를 바꿔서 수익을 내는 축제보다는 우리 군정, 우리 무안군은 홍보 효과, 무안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기호 4번 김우선 후보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대는 문화를 파는 시대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1차 생산에서 2차 가공, 3차 유통 마케팅, 그리고 이것을 1차, 2차, 3차를 더하거나 곱하면 6차 산업이 됩니다. 6차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문화적 요소입니다. 이 문화를 파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무안군에 팔 수 있는 문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산백년지, 초이선사 탄생지, 오승우 미술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의 문화적 무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통합의 문화상품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우리 갯벌 주변에 이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건축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는 갯길 조성이라든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도시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짓고 만들고 이런 데에 관심이 많지 있는 자연 환경과 자연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소비자들, 도시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그런 문제를 통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7번 양승일 후보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무안에도 다양한 문화와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탄의 국내 최초 농기 가마터, 풍정사기, 해제 임치 진성 및 봉대 상성, 일레 품바, 이름 문제를 보존해서 유물이 곳곳에 훼손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속히 가금면의 특색에 맞게 복원 보존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앙양하고 우리 지역 문화 발업 활기와 관광문화 산업을 접목시켜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치다시피 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붉은 박쥐, 황금 박쥐도 보호 보존돼야 하는데 주력하며 환경부와 연계해서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불린다고 하는데 지원 장려해서 고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 FTA를 대비하는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6번 진상열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거나 지상에서 잊어진 주거지나 성곽, 유서 깊은 건물, 가마터, 불묘, 도자기, 해화, 조각, 공예품에 남아있는 조상들의 숨결입니다. 무안에는 이원 문화유산이 국가지정 4개, 도지정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안만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홍보하여 찾아오는 무안, 머무르는 무안, 살고 싶은 무안을 만들겠습니다. 무안군 항토문화유산 보존 조례를 보강하여 관리 만전을 기해 소중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고 보존하여 우리 손자들의 삶을 이해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특히 해산 연방죽 주변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소 여유가 있는 관계로 보충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안군 지역에는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김호선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다문화 가정들과 제가 고구마 사업단을 하면서 요리도시를 참여를 시켜서 여러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리 무안군에는 동남아시아의 또 아시아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무안군으로 결혼 이주 등등 기타의 목적으로 와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가정 폭력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행정이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무안군의 한 식구가 되어서 차별 없이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언어 치료 기능이라든지 또 2세들의 언어 치료 기능 이런 것들이 그 학교와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틀 속에서 만들어지고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품어 안지 않고는 우리들이 또 다른 더 도약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민족 다문화에 의한 통합의 무안군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네,
기호 7번 양승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심각히 기대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전남도에 있을 때 다문화 전남도 가족수를 보니까 약 한 3,500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만 해도 200, 100, 한 60여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는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간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해결을 해주는 것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최원에 발휘해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그래 우리 한국에 와갖고 우리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지역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제가 군수가 된다면 특별한 기회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첫 번째 우리 무안군의 다문화장 예산을 제가 첫 번째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이경재 목사님이 담당했는데 지금도 그 고마운 정을 느끼고 자주 전화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다문화 가정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6번 진상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그 다문화 가정 복지 정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언어 소통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 여성에 대한 폭행, 폭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제2모국에 대한 애착심 고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남성과 여성의 연령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연령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정 연령대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호 2번 김철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의 후보님께서 아주 우여적절한 좋은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데 아무 의미 없이 우리 한국 땅에서 특히 우리 무안 땅에서 많은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보면 이분들 우리가 많이 배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애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그 애국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애국 여성을 맞아주는 남자들의 이 자세, 이 사고에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으로 오신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아까 진상열 후보님께서 말씀한 여러 가지 그것도 좋지만은 더불어서 이 다문화 여성과 같이 살고 있는 남자 또 가족이 다문화 자기 식구인 이 애국 여성을 보는 시각부터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러한 기초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고, 또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무안을 만드는 데도 김철주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후보자들에게 1분 30초 동안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역의 참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에 유권자들 또한 자신의 소신을 다해 지지로 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대로 먼저 기호 7번 양승일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우리 무안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무안은 힘없고 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7번 양승일은 노수록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노수록이든 정통민주당이든 아닌 열린민주당이든 군수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군수는 국민을 보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유망한 정치인을 둘러다서는 군수를 뽑겠습니까? 뚝심 있게 군정을 돌보는 인물을 뽑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정치적 지혜를 받더라도 우리 무안군의 자존심을 지겠습니다. 남학 신도시를 발전시킬 전략이 있습니다. 양승일은 무안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무안 시대를 열어갈 준비한 후보 양승일을 화합시키고 토동시키고 이 양승일을 소개해 주시면은 지지해 주시면은 바르고 깨끗하고 확실하게 군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진상열 후보 1분 30초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안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솔직히 후보자 토론을 한다 해서 모두 겁났습니다. 머릿속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말주변이 변변치 못해 토론을 그르치면 어쩌나 조바심도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안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안이 됩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행복함과 진정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접근 방식은 우리 무안 국민에게 행복을 드려야 하고 일을 행하는 자는 양심과 정성을 다해 진정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거를 통해서 경험했듯이 질과 양적 성장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들의 목소리는 묻혔고 실패 이후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모두 나무라는 시기였습니다. 국민과 소통 없이 화려한 포장만으로 전시 현장을 하다 보니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같은 구조 말싸움에서 우리가 속아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확 바꿔야 됩니다. 기호 6번 진상일을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뜻과 함께 꿈꾸고 함께 가꾸고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철기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시간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 김철기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무안 국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8만 무안 국민의 용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건강하고 살기 좋은 무안,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남아권의 명품 생태환경 시범도시 육성 및 교육 문제, 교통 문제 해결, 무안공항의 활성화 방안 강구, 교육과 내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 등 모든 문제를 소통하고 화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며 새 무안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가 향후 100년의 무안의 역사가 되고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발전 잠재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적기라 생각합니다. 기호 2번 김철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꿈과 희망이 있는 무안의 미래를 꼭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호 4번 김호삼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남학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학의 교통 문제 심각하고 무안군과 남학으로 교통하는 수단이 원만치 못합니다. 이런 문제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도 연결되는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마을버스를 투입해서라도 목포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마을버스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지금 무안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군수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 한마디로 무안은 위기입니다. 저 김호선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행정력, 검증된 경영 능력으로 무안을 위기에서 구해내겠습니다. 군수 잘 뽑아야 합니다. 군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800명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군수가 건축이나 토목에만 관심이 있다면 농민과 지역의 발전에 관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의 생각이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짓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덕목은 청렴과 헌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을 던져서 무안군의 발전을 위해, 농민을 위해 헌신해온 김우선을 뽑아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의 열띤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무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무안군수 보궐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네 후보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안군수 보궐선거 후보 초청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